그럼 대표님 앞으로 꿈은 무엇입니까? 뭐 꿈이라기보다는요, 바람일 수 있는데, 가끔 보면 이제 그 택시 고객들이 이제 만족을 못 하시는 고객들도 있고, 또 택시 기사분들 얘기 들어보면, 택시 기사를 좀 무시한다. 고객들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 택시 기사들이 진짜 고객들한테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고객들이 또 좋아지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좀 바람이 있다면,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저는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면서 저는 손님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안 쓰고 고객님이라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고객님이라고 호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님을 맞이할 때 이제 웃는 얼굴로 반갑게 이제 감사하죠. 내 차를 코리치고 내 차를 이용하시니까. 아니면 길에서 손흔 드는 고객을 내 차를 또 타가지고 내가 그걸로 해서 매출을 또 올리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이제 맞이하고, 그 다음에 안전운전해서 뭐 막 이렇게 보면은 기사들 중에서도 이런 분이 있어요. 뭐 난 빨리 이렇게 순환시켜가지고 매출 올리겠다. 막 급출발하고 급제동하고 막 이런 분들 보이는데 사실 고객들이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런 택시를 이용했던 고객들이 또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 택시 타가지고 멀미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무서워서 죽겠어요. 막 여성 고객들 주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신호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빨리 가도 출발해도 신호등에 막혀가지고 솔직히 종착지를 딱 뭐 20분 운행거리를 보면은 신호등 한 두세 개 빨라질까 말까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에 공대인님이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가셔야 된다 그런 생각했기 때문에 과속은 안 하고요.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도착지에 이제 딱 배후에 들었으면 마지막 뭐 보내드린 인사 뭐 저는 항상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카드를 넣든지 현금 받을 때 저는 감사합니다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고객들도 내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고객도 있고, 그래서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 하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그 다음에 뭐 식사하시는 고객들 같으면 좋은 식사 자리 되십시오. 뭐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렇게 표현도 자꾸 이제 고객들을 바꿔주면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생합니다. 수고가 많아요. 공부가 제일 힘들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그래서 제 바람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택시 영업을 하면서 하는 동안은 계속 고객들한테 이렇게 대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고객들이 이런 걸 받고서 다른 기사들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남기고, 그러면 우리 기사님들은 또 고객들이 감사하다고 하니까 또 다음 고객을 맞이할 때 좀 신경 써서 맞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이게 좋은 선순환 구조의 어떤 그 서비스가 돼가지고 사실 이게 인천 개인 택시 문화에 좋은 쪽으로 개선되는, 향상되는 쪽으로 되는데 하나의 이제 미랄이 되고 싶고요. 또 그게 그렇게 되면 고객들도 인천 택시를 더 이렇게 감사하게 더 많이 이용해 주실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모든 개인 택시 그 기사분들 매출도 따라서 올라갈 거고, 그래서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시너지가 나서 제가 택시하는 동안 인천 택시가 전국에서 제일 좋은 개인 택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개인 택시를 제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조언 한번 해주시죠. 물론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라는 개인적인 그런 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의 어떤 시장 형태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뭐 판단은 주관적으로 좀 틀려질 수 있겠지만, 저도 제가 제2의 직업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또 자격증도 취득해보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주변에 이제 선배들 보면 뭐 퇴직금이라는 게 뭐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여건이 되니까 뭐 프랜차이즈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한다든지, 물론 자영업 하는 중에서 뭐 성공 안 한 분은 없지만 평균적으로 어떤 성공 확률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거의 실패하신 분들이 거의 다 실패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지만 한 2년 후에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자영업이나 이런 시장들도 결국은 그쪽에서 경험과 기반을 가지고 성장한 분들하고
퇴직을 하고 막상 이렇게 던져진 사람들하고 경쟁력 차이에서 처음에는 자본 가지고 버티지만 결국은 도태되는 그런 그 현상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뭐 주로 이제 운전 쪽에 관련돼서는 개인 택시 뭐 1톤 용달 뭐 택배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동일한 세상에서 스타트해가지고 바로 매출을 거두고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구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택시 영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도 내가 뭘 할까 지금 뭐 직장이 없거나 아니면 뭐 정년퇴직이 됐거나 이런 분들에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제 경험치로 봤을 때는 자기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택시라는 것도 이제 서비스 영업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내가 그냥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고객한테 내가 서비스를 제공해서 친절하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내가 매출을 한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해서 좀 열심히 하면 처음 스타트 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듣기로는 뭐 200매출밖에 안 된다. 잘해봐야 300이다 그러는데 제가 매출로 해가지고 지금 첫 달에 548만 원, 두 번째 달에 599만 원. 제가 7월 달에 지금 650에서 한 700. 네. 그 정도 이제 매출을 내가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추세로 봤을 때 그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정도의 매출에다가 내 수익을 또 한 20% 빼는 거 나머지 내 수익인데 그렇게 창출하는 직업이 뭐가 있겠느냐. 네. 망할 일도 없다. 네. 그 다음에 자기가 노력을 좀 하고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TV나 이런 데 보면 기사 폭행 사건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극단적인 얘기고요. 네. 또 자기가 봐가지고 너무 술에 취해 있다 이런 고객들은 자기가 피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보면 알거든요. 휘청휘청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고객들 물론 모셔다 드려야 되죠. 하지만 서로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방지차면서 그런 고객들은 피해도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뭐 한다 그러면 그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 필드에서 내가 봤을 때는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하나지 그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네. 그래서 도전하고 싶은 점 적극 도전하시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난 열심히 할 수 있다. 고객들한테 내가 서비스 만족을 드리면서 내가 보람있게 좀 할 수 있는 자신 있다. 이런 분들은 돈이 좀 안 되더라도 뭐 대출 좀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다른 어느 직종에 비해서 매력 있고 괜찮은 개인 택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전하십시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표님, 앞으로 개인 택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주기적으로 출연하셔가지고 조언 좀 해주십시오. 저도 그런 거 싶은데요. 사실 제가 지금 개인 택시를 시작한 지 지금 이제, 달수는 이제 3개월째인데, 제가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 경험치가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또 더 아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은 제가 초청을 받아서 제 경험상, 그 다음에 제가 좀 마인드가 원래 직장에서도 그런, 영업 직군에 좀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쪽 생활하고 접목해서 내가 개인 택시 영업을 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영업이기 때문에 영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내가 좀 출연해서 말씀을 해주십사 해가지고 제가 경험담하고 준비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 그 다음에 다른 직군에 대한 비교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영업을 뛰면서 내가 이런 마인드 가지고 이렇게 노력했더니 이런 성과가 나왔다. 이런 경험치를 이제 들려드리는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근데 매출이나 순이익은 그냥 내가 택시 요금이나 받고 내가 돈만 챙겨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매출은 그만큼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마인드 가지고 내가 하시겠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내가 매출을 하면서 실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비교위의 어떤 포지션으로 내가 보람있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는 생각을 해서 자신감 있게 이렇게 도전하시고요. 제 경험치를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도 이 노하우는 축적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 축적된 노하우로 또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드는 거에 따라서 이제 가볍게 시간을 조절하면서 또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또 보람 있는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거. 그래서 출연을 갖다가 제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내 출연 요청이 왔을 때 이제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저도 오늘 출연하면서 저 지금 빨리 고객님들 모시러 가야 되는데 저 시간적으로 좀 약간 그 시간도 뺏기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도전하라는 측면에서 제가 나왔고요. 앞으로 뭐 시간이 어떻게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시간이 허락되면 네네.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네. 내가 아는 대로 리얼하게 이건 뭐 유튜브는 리얼리티니까요. 가감 없이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다 얘기하고 좋은 건 좋은 거다 얘기하고 그렇게 아는 대로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인천에서 개인 택시 대표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대표님 원래 영업을 하셔가지고 마인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시네요.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호화제입니다. 고맙습니다.